LA시가 진행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따라 한인타운 내 또 하나의 노숙자촌이 철거됐습니다.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이던 노숙자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열린 준틴스 기념행사에서 여러 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은 폭염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서부는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인 태권도 유단자 가족이 인근 가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막아내 영웅으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 노숙자 텐트촌 정화 작업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LA 한인타운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과 윌튼 교차점에 있는 소규모 텐트촌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철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LA 한인타운을 동서로 관통하는 올림픽대로와 남북을 잇는 윌튼 플레이스 교차점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옐로우 라인이 둘러졌습니다.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텐트들을 걷어들이고 노숙자들을 임시 거처로 옮기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노숙인들에게 오늘 이뤄질 작업에 대해 설명했고 노숙자들을 텐트 외부로 이동시켰습니다. 노숙인들이 이 골목에 터를 잡은 것은 벌써 수년째. 차량 통행이 비교적 드물고 인근에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어 생필품 공급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노숙자들 역시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 이번에 이뤄진 정화 작업을 통해 한인을 포함 모두 8명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이 해당 지역구에 있는 임시 하우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임시 하우징에서 저희 목표는 이제 영구주택으로 최대한 빨리 옮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은 LA 한인타운에서 세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캐런베스 시정부는 지금까지 53번의 작전을 통해 2,5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노숙자들이 떠난 자리는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LA시는 대형 쓰레기차를 동원해 불필요한 살림살이를 치웠고 살수차로 오랜만에 햇볕과 마주한 인도를 청소했습니다. LA시는 앞으로 한인타운 정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한인 노숙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한인 홈리스 분들에게는 특별히 언어 장벽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서 할 계획이고요.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노숙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2명의 노숙인들이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LA시는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이주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이던 노숙자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USC 캠퍼스 인근 지역에서 길을 걷던 3명의 학생이 차량을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이던 30대 노숙자와 마주쳤습니다. 언쟁이 벌어졌고 학생 중 한 명이 칼을 꺼내 차량 절도 노숙자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노숙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칼을 휘두른 학생은 현장에 남아있다 체포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황이 가해자인 학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학생은 칼이 있었고 숨진 노숙자는 총이나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가족들이 구명을 위해 고펀드미의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했지만 해당 페이지는 사법 피의자라는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2명이 노숙자가 총이 있다며 실제 주머니에서 꺼내는 신용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캠퍼스 인근 지역, 노숙자가 차량 절도를 시도하고 있었고 학생이 지니고 있던 칼은 호신용이었다는 참작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19살의 USC 학생 이반 갈레고스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갈레고스의 행동이 자신과 친구들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과속 차량을 쫓는 경찰,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달러 스토어 안으로 숨었습니다. 통로 사이에서 마주친 용의자와의 몸싸움, 경관이 남성이 오단에 숨기고 있던 소총을 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16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짙은 틴트 유리창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후 차량에서는 법적 허용량을 초과하는 대마초까지 발견됐습니다. 결국 16세 소년은 총기 소지와 사용, 마약 유통 목적의 소지, 경관에 대한 가중폭행 등 중범 혐의가 적용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열린 준틴스 기념행사에서 여러 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어젯밤 8시 15분쯤 오클랜드 메리토 북쪽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평화행사 중 사람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움이 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목격자는 말했습니다. Next thing you know, we all thought that we heard fireworks. So what we did was we ran from this direction. Next thing you hear another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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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from the other side of the lake. We come down here, we're walking, and my sister sprints across the street where she's seen one of her friends were laying out. 경찰은 총격이 행사 시작 30분 후쯤인 8시 45분에 일어났고 부상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경찰관들을 때렸다고 밝히며 최소 1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Our officers tried to start bringing people together, putting them, funneling them in a certain way to safety. As that happened, several of the people struck our officers. There was a person taken into custody for assaulting an officer. AP통신과 지역 언론 등은 현장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동남부 지역은 폭염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서부는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강물 위로 끝부분만 보이는 나무들. 길게 뻗은 고속도로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트럭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동남부와 멕시코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They were scared, so we came out to see that everything is okay. Go down on the beach and you get sucked out. Ain't nobody gonna come help you. 이번 폭풍으로 인해 멕시코에서만 최소 3명이 불어난 강물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같은 시각 미서부 뉴멕시코주에서는 하루 사이 2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약 8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1,400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It's heartbreaking to know that he didn't make it, to know that he was trying to run for his life. 주 당국은 계속되는 폭염에다 먼지 폭풍인 하북 등의 영향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약 9,400만 명이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6월 중순 미국 동북부 평균 기온은 25도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DC는 이번 주말 8년 만에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 당국은 고온으로 인해 오존 농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로 약 9만 에이커가 전소돼 지난해보다 피해 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어제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2,156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89,784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61건의 산불이 발생해 5,747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산불로 인한 전소 면적은 무려 1,462%가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 산불로 소실된 건물은 13채, 파손된 건물은 9채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올해 산불로 인한 전소 면적의 과반은 6월에 발생한 산불 3건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산불 3건으로 인한 전소 면적은
지난 5년치 16,000에이커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올해 가장 파괴적인 산불은 세크라멘토 북쪽에서 발생한 사이치 산불로 19,124에이커를 불태웠고 어제 기준 산불 진화율은 10%였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큰 산불은 지난 주말 발생한 포스트 산불로 15,960에이커가 전소됐으며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건물 11채가 소실됐으며 또 다른 건물 2채는 파손됐습니다. 포스트 산불 진화율은 47%입니다. 올해 10,000에이커 이상을 태운 또 다른 산불은 산호아킨 카운티에서 일어난 코럴 산불로 닷새간 14,168에이커를 태운 후 불은 꺼졌습니다. 코럴 산불로 건물 한 채가 소실됐고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캘파이어는 최근 발생한 산불들 95%가 인재이며 건조한 수풀과 강한 바람이 연료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인 태권도 유단자 가족이 인근 가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막아내 영웅으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프라이로드에 위치한 용인 태권도 스튜디오에 모여있던 한 씨와 그의 아들 사이먼, 딸 한나는 옆집 크리켓 매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비명이 크게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가족은 바로 옆집 매장 안으로 들어가 뒷방문을 열자 한 남자가 젊은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여성은 문이 열리자 이들 가족에게 울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자신의 태권도 기술을 사용해 범인 로빈슨을 제압했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아빠가 셔츠를 잡고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씨와 가족이 로빈슨을 제압하고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로빈슨은 성폭행 미수와 한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당일 오전 매장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용의자 알렉스 로빈슨을 목격했었다며 수년간 태권도 훈련을 받았지만 외부에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안 씨 가족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영웅은 아니라며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년 전 뉴욕시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를 성폭행하려다 잔혹하게 살해한 살해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2022년 2월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크리스티나 유나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살해범 아사마드 내쉬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13일 한국계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는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에 뒤에서 따라와 주택 안으로 침입한 아사마드 내쉬에 의해 40차례 이상 칼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내려고 저항하던 이유나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아사마드 내쉬는 현재 2급 살인 및 1급 절도, 성적 동기에 의한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다음 달 30일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으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2012년부터 뉴욕시 일대에서 최소 10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파악되며 체포된 직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의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의 쉘터를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강진영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의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8에서 25살 남성 대부분은 당국의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를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운영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극우 정치인들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미군의 진보화를 강제하는 조치이고 여성이 원하지 않는다면 복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수권 법안에는 징병 대상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시키고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현 25에서 26살로 확대하는 내용이 초당적 지지로 포함됐습니다. 남성의 등록 자동화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징병제 제도입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현재 최소 46개 주와 미국 영토에서 남성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학에 지원할 때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두고 있어 등록률은 84%로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매우 큰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우리 정부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을 밝힌 데 대한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는 움직임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이어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후 러시아 매체들만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북한과의 조약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기간 체결한 조약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모두 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제4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북러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국가는 지체 없이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했다가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점은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정도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번 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유사한 내용이 담긴 조약을 새로 맺으면서 사실상 과거의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50% 가까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피는 최근 자료를 통해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2020년 이후 47.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매매 가격은 최근 39만 4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보험 비용으로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주택 구매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집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팍스 비즈니스가 전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20만 달러짜리 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달러 이하에 판매된 주택의 비중은 4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에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모기지 데이터 회사인 IC 모기지에 따르면 일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난 4월 하락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중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꼽혔던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와 오스틴, 플로리다주의 템파의 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샌안토니오가 0.3%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오스틴은 0.25%, 템파는 0.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 판매와 주택 건설업체는 더 많은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전입해오는 사람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오스틴은 거의 70%가 치솟았고 샌안토니오는 40%, 템파는 60% 각각 상승한 바 있습니다. IC 모기지 측은 9개 주요 시장에서 새로운 매물이 팬데믹 이전 평균을 넘어섰으며 그중 8개가 텍사스 또는 플로리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